QQQ, QLD, TQQQ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한 착각을 합니다. 이제 계좌가 커졌으니까 더 세게 가도 되겠지. 수익이 났으니까 TQQQ 비중을 더 올려도 되겠지. 나도 이제 시장을 조금 알았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지. 그런데 진짜 실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투자는 계좌가 커질수록 쉬워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500만원 계좌가 30% 빠지면 150만원입니다. 아프지만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계좌가 30% 빠지면 3천만원입니다. 3억 계좌가 30% 빠지면 9천만원입니다. 10억 계좌가 30% 빠지면 3억입니다. 똑같은 30% 하락인데 인생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QQQ, QLD, TQQQ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을 더 높이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계좌가 커졌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수익률에 미칩니다. QQQ보다 QLD가 좋아 보이고 QLD보다 TQQQ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오르는 날에는 TQQQ가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습니다. 남들은 걸어가는데 나는 차를 타고 달리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를 때는 레버리지가 꿈처럼 보이지만 빠질 때는 멘탈을 먼저 부숩니다. 계좌가 작을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커질수록 같은 하락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 시간, 내 가족, 내 인내, 내 인생의 일부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위험과 부의 역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조금 잃어도 괜찮다. 여유가 있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위험은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회복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매달 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2천만원, 계좌에서 20% 손실을 보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계좌에서 20% 손실은 4천만원입니다. 10억 계좌에서 20% 손실은 2억입니다. 같은 20%지만 회복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계좌가 커질수록 투자자는 두 가지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시장과의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내 계좌 크기와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싸움만 봅니다. 오늘 QQQ가 오를까? 내일 나스닥이 빠질까? 금리가 어떻게 될까? 반도체가 다시 갈까? 이런 것만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좌가 커질수록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이 비중을 내 멘탈로 감당할 수 있는가? QQQ는 버틸 수 있는데 QLD는 흔들리고 TQQQ는 잠을 못 자게 만든다면 그건 종목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투자는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한번 크게 맞고 시장을 떠나면 그 다음 기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장 밖에 있으면 다음 상승장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한 번에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좌가 커질수록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1000만원을 만들 때와 1억을 만들 때의 전략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으로 갈수록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계좌가 작을 때는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좌가 커질수록 생존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켜야 할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번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천재가 됩니다. 하락장이 오면 그때부터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계좌가 빠질 때 원칙대로 움직이는지, 손실이 커질 때 감정으로 던지지 않는지,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흥분해서 무리하지 않는지, 그게 실력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방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산이 커질수록 자기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나는 하락장화도 안 팝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계좌가 1억이 되고 하루에 300만원이 빠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계좌가 3억이 되고 하루에 1000만원이 빠지면 손이 떨립니다. 계좌가 5억이 되고 며칠 만에 5천만원이 사라지면 뉴스에 흔들리고 댓글에 흔들리고 공포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좌가 커질수록 필요한 건 더 강한 종목이 아니라 더 단단한 시스템입니다. 내 계좌에서 QQQ는 어떤 역할인지, QLD는 어떤 역할인지, TQQQ는 어떤 상황에서만 쓰는지, 현금은 언제 쓰는지, 하락하면 어디서 분할하는지, 반등하면 어디서 욕심을 줄이는지 이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오르면 더 사고 빠지면 무서워서 멈추고 남들이 환호하면 따라가고 남들이 공포에 질리면 던지는 식이면 자산이 커질수록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방어적으로 설계한다는 말은 겁쟁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공격을 오래 하기 위해서 방어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수익률만 쫓는 사람은 상승장에서는 멋있어 보이지만 큰 하락장에서 계좌와 멘탈이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들고 있고 QQQ 비중을 유지하고 QLD를 무리하지 않고 TQQQ를 구간별로만 쓰는 사람은 상승장에서 덜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이 됩니다. 그럼 TQQQ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TQQQ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 TQQQ는 욕심으로 들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으로 쓰면 무기가 됩니다. 과하면 공포가 되고 감당 가능하면 성장 엔진이 됩니다.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QLD는 QQQ보다 빠르게 자산을 키울 수 있지만 그만큼 하락장에서 더 세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QLD를 오래 가져가려면 내가 어느 정도 하락까지 버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QQQ는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커질수록 QQQ의 지루함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됩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필요한 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수익률보다 잠을 자게 해주는 안정감입니다. 결국 QQQ, QLD, TQQQ의 문제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비중의 문제입니다. QQQ만 들고 있어도 비중이 너무 크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TQQQ를 들고 있어도 비중이 작고 기준이 명확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QLD를 들고 있어도 현금과 분할 원칙이 있으면 장기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커질수록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손실이 와도 가족과 일상과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가? TQQQ가 크게 흔들려도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겁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담대합니다. 계좌가 오를 때는 누구나 장기 투자자입니다. 문제는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하락장이 오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공포가 오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내 계좌의 중심은 QQQ인지 QLD인지 TQQQ인지, 현금 비중은 얼마인지, 추가 매수 기준은 무엇인지, 이걸 상승장에 정해놔야 하락장에서 삽니다. 특히 5년 안에 10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 중요합니다. 10억은 단순히 수익률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않아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겠다는 욕심보다 계속 시장에 남아있겠다는 집요함이 더 중요합니다. 1억에서 2억으로 갈 때는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2억에서 5억으로 갈 때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5억에서 10억으로 갈 때는 방어력이 필요합니다.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데 굳이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쓸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현금을 아껴야 합니다. 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QLD를 들고 있다면 흔들리는 날에도 왜 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TQQQ를 들고 있다면 빠지는 날에도 얼마까지 감당할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QQQ를 들고 있다면 남들이 더 빨리 버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여기서 갈립니다. 수익이 났을 때 더 흥분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수익이 났을 때 오히려 위험을 점검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계좌가 커졌을 때 더 정교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QQQ가 10% 빠졌을 때 내 계좌는 얼마가 빠지는지, QLD가 20% 빠졌을 때 얼마가 빠지는지, TQQQ가 40% 빠졌을 때 나는 버틸 수 있는지, 이걸 숫자로 봐야 합니다. 막연히 나는 버틸 수 있어요. 이 말은 위험합니다. 실제 금액을 보고도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비중이 잘못된 겁니다.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이 내 그릇보다 큰 겁니다. 계좌가 불안하다면 내가 약한 게 아닙니다. 구조가 과한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면 투자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중이 내 삶을 침범한 겁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매일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투자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손실 금액, 더 긴 회복 시간, 더 무거운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건 겁먹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 오래 이기자는 말입니다. QQQ로 중심을 잡고 QLD로 성장 속도를 만들고 TQQQ는 감당 가능한 구간에서만 쓰는 것, 그리고 계좌가 커질수록 내가 지켜야 할 돈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장기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10억이라면 오늘의 목표는 10억을 찍는 것이 아니라 10억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시장이 줍니다. 하지만 생존은 내가 만듭니다. 그리고 생존하는 사람만이 다음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QQ, QLD, TQQQ를 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좌가 커질수록 더 세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설계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